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단연구사 문동립니다. 자, 2025년 대비 공무원 연구사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공단기에서 온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소통하기 위한 공간들이 밑에 별도로 써 있는데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 뜨거든요. 네, 누르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 오셔서 질문, 그 다음에 수험 상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저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은 아래쪽에 인스타, 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 얘기를 볼 텐데, 우리가 뭐를 시작할 때는요,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왜 만났나요? 그렇죠? 수험 한국사를 정복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험의 특성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죠? 그렇게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험의 특성을 크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한번 커리큘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문제 출제 비중을 써놨는데, 뭐 비중보다도 저는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비중 볼 때는 전근대, 근현대사 볼 때 근현대가 예전에는 6문제였는데 지금 7, 8문제 정도 돼요. 한 40% 정도 돼요. 그렇죠? 전체 시험이 몇 문제인가요? 한국사가 20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20문제 시험의 구성은 이러하고 그 시험 문제를 우리는 몇 분에 풀어야 될까요? 20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맥스 10분이고요. 요새 시험 특성에서 볼 때는 6, 7분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한 다음에 과목별로 풀어보세요 하면은 우리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요. 5과목을 한 번에 준 다음에 한 번에 푸세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사란 과목의 특징은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면 공부한 사료, 공부한 내용, 요 안에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은 실전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나머지 과목의 경우에 뭐 국어, 영어, 전공 과목의 경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자료들이 나온다, 새로운 선지들이 나온다, 새롭게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또는 뭐 어떤 계산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럼 그쪽에 시간을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경쟁력이에요. 내가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더 정확하게 더 풀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한국사 역할은 실전에서는 요 20문제를 6, 7분에 풀어야 된다. 지금 시험 난도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점수 통계를 갖고 왔는데 최근 시험 통계들이에요. 자, 최근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은 좀 낮았을 때는 밑에는 입력자니까 볼 필요 없고요. 위에만 보시면 돼요. 합격자 평균,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자 평균 볼 때 좀 낮았을 때는 91.5죠. 높았을 때는 97.3이에요. 그죠? 그럼 91.5 시험의 경우에는 한 문제 괜찮죠? 두 문제 살짝 위험하죠. 다른 데서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되게 극단적인데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극단적인 두 개를 빼면 일반적인 평균은 얼마냐? 93에서 4예요. 그 얘기는 다 맞던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수험 한국사는 우리는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최종 모습을 생각하자고요. 제가 커리를 짤 때는 이번에 뭐하고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가다가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만들어 드려야 될지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얘를 거꾸로 올라와서 만드는 거예요. 커리를.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이 우리는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제 커리인데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4분의 1 특강이에요. 여러분 요약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 많은 커리를 한 번에 요약해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요 4분의 1 특강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수험 한국사 전체 내용 빼지 않고 압축을 해서 실전에서 16강으로 끝내요. 한 강에 뭐 몇 시간 아니고요. 딱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커리 과정은 이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이게 안 되겠죠. 이론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기본 이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에요. 기본 이론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되거든요.
기본 이론은 문화사까지 다 합쳤을 때 80강 정도 돼요. 한 시간에? 한 강에 한 시간. 그죠? 8시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요 이해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줄여가는 거예요. 판서노트 2분의 1은 요거를 뭐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건데 사실 절반보다 더 줄입니다. 요건 한 40% 정도로. 그래서 전체 30강 초반으로 끝내요. 그리고 더 줄이고 가장 핵심이 4분의 1 특강이에요. 요거가 가장 핵심은 이거를 반복하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제 모든 커리는 요걸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강의를 만들 때요. 교재들을 쭉 보면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게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자, 공무원 한국사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요. 그 문제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사 관련된 문제들, 공무원 시험 문제, 일반, 그 다음에 타직열 문제, 그 다음에 한능검 문제, 모든 한국사 문제를 놓고 얘를 유형화시켜요. 그런데 그 유형을 풀기 위한 판서 공식을 만들어요. 그 판서 공식을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줄이는 과정, 더 줄이는 과정,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명 방식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시기나 지역을 묻지 이유를 묻진 않거든요.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빨리. 그게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이에요. A에서 B를 도출할 때 이러이러한 배경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실전에선 벌써 늦어요. 내가 문제를 풀어도 늦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A는 B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나중에 이유만 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만약에 처음에 들었는데 놓쳤어요. 괜찮아요. 줄이는 과정에 또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요. 그리고 기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든 과정에서 또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빨리 치고 나가는 분들이 있고 내가 좀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반복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마세요. 이탈만 하지 마세요. 그대로 쭉 따라가면은 끝에 가서 다 만점으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기출을 유형한 판서, 이 판서를 계속 반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무한반복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모습 만나게 될 거예요. 제 수강 후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 목소리가 너무 커요. 후반에 특히 그러거든요. 왜 대답을 그렇게 크게 할까요? 잘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는 그런 데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리면 뭐 결론 4분의 1 잊지 마시고, 자, 요게 제 전체 컬인데 큰 줄기를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별도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해당 컬에서 또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큰 줄기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앞에가 예비과정인데 예비과정은 선택수강돼 있죠. 그렇죠? 초시생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7강 정도인데 한 강에 3, 40분이에요. 어디까지나 정말 큰 흐름 보기 위한 강의고 요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어차피 본 수업에서 더 정확하게 합니다. 예비과정. 자, 그럼 핵심은 뭐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이에요. 역시 이론은 기출에서 온 겁니다. 기출에서 판서를 만들고 판서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본 이론 과정이 있는데 이론 과정은 올인원 버전이 있고요. 판서노트 버전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수강하시면 돼요. 올인원의 장점은 모든 사료들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선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판서노트는 요약본이에요. 나중에 문제나 자료를 통해서 원사료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니까 어느 걸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처럼 동일하게 작년에 제가 문화사를 분리시켰어요. 그거 합친 것까지 전체 올인원이에요. 근데 강의를 분리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문화사에서 힘들어요. 그럼 중간에 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취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사를 분리시켜서 어느 정도 정치, 경제, 사회를 확실하게 쭉 시대별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문화사의 특징은요. 고전적으로 출제된 선지가 그대로 출제가 돼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만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문화사의 경우에는 이론과 조금은 다르게 이론은 대표 문제랑 같이 보는데 문화사는 해당 선지들을 주제별로 같이 볼 거예요. 내용을 쭉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만 잘 기억하자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인 게 2분의 1 특강인데 여러분들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이해는 했는데 기억이 좀 흐려진 단계일 거예요. 그때는 다시 우리 많은 컬이 많은 강의로 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이론 듣고 절반 줄였죠? 4분의 1 더 줄였죠? 줄여서 왔으면은 백을 할 필요 없다고요. 기억을 되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올인원보다는
2분의 1 또는 나는 어느 정도 한국사 실력이 돼 있다 그러면 4분의 1로 바라보시면 돼요. 제 이상의 경우에. 그래서 이번 이론 강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좌 써 있는데 기출은 문동균 천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는 제가 아주 세심하게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뭐 혼자 푼다 그런 데 있는데 가능한 빠르게라도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빠르게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론을 딱 듣고 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제를 풀면? 60점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근데 그 상태로 제일 중요한 기출에 들어간다. 기출을 혼자 푼다 그러면 60점의 눈으로 기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고 맞았다, 틀렸다. 이게 맞았다 해도 다 못 본 거예요. 내용을.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고요. 나왔던 사료, 나왔던 선지들이 재조합돼서 그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기출 문제들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시각을요.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면서 가져가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혼자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 그다음에 기출. 기출 강화 과정에 핵지총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요거는 추가 과정이고요. 기출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은 이제 최종 모의고사 마무리입니다. 모의고사는 모든 스텝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이론 그다음에 기출 복수 문제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파이널 단계 가면은 모의고사 커리어를 제가 별도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진도별, 그다음에 전범위, 그리고 뭐 너무 유명한 제 핵심인 문단속 뒷면 30.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큰 커리의 줄거리를 설명드렸고요. 결론을 또 강조해야죠. 결론은 4분의 1입니다. 요새 시험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과정, 압축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은 기출을 제가 1000제로 구성했어요. 예전에 많을 때는 1800, 그다음에 1600. 근데 전공 과목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제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선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그 문제가 늘리는 건 너무 쉬워요. 늘리는 건 뒤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줄이는 게 힘들어요. 왜요? 주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만점 또는 하나, 완벽을 기해야 돼요. 왜 천재인가? 너무 많은 문제는 반복이 힘들어요.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적은 문제 조금만 하고 싶죠. 근데 빠져나가요. 그럼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런 건데요. 적은 문제들은 지금 이게 다 빠졌어요. 자, 제가 어려웠던 문제들,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네, 그랬던 문제들 일부를 뽑았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는지. 자, 보면은 자, 올해 국가직 9급인데 사료를 보면은 무왕, 미륵사이 석탑, 미륵사이 석탑의 사리자원구 내용, 그 사료예요, 사료. 근데 이 사료 보고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실은 이 사료가 나왔던 거예요. 어디냐면 2016년도 국가직 7급이에요. 여러분들 기출을 줄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7급 보겠어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넣어놨다고요. 왜요? 중복되는 거 빼고 꼭 봐야 될 거 나올 것 같은 거를 선별을 잘 해놨다고요. 사실 기출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어떻게 강의에서 풀어내는지가 핵심이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국가를 물어서 정답률이 좀 높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정답이 70%짜리인데 인물 문제인데 연기소문인데요. 연기소문 사료. 이것도 꽤 틀렸습니다. 이 문제. 그럼 연기소문 사료 3교는 수차별과 같아서 이런 사료인데 이 사료가 연기소문 인물 문제. 어디서 인물 문제가 출제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찰 간부 후보 2014년이에요. 그 문제를 줄인다 하면 여러분들 경간부 문제 보겠어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넣어놨다고. 왜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천재로 줄인 와중에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답률이 근 3, 4년 시험 중에 제일 낮았어요. 한국사에서 40%대는 잘 안 나오거든요. 2호 예병 형공 6조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강의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신 있고 확실하면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아까 제가 인스타 유튜브 얘기했었죠. 유튜브에 제가 강의한 수업했던 모든 내용을 다 강의 내용을 잘라서 올려놨어요. 그게 다 증거니까요. 올해만 처음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해왔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정답률 40%, 43%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모든 강의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기출 또는 제가 사진을 넣은 건 기출 강의에서
구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것도 아니고 이제 강조해서 반복하면서. 그래서 기출 천재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빠르게 한 번은 들으세요.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핵지총 기출 반복 훈련이 있는데 요게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난 또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쿼리들인데 모의고사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단계는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죠. 그때 가서 제가 파이널 쿼리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진도별 복습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모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그 다음에 전범위, 최종적으로 문단속이 있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쿼리는 끝에 가서 문단속이에요. 요게 제가 수험에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구현한 강의예요. 문단속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후반 반복이 중요해요. 막판에 후반에 가면 뭐를 막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엔요, 딱 잘라야 돼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딱 자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도 했던 내용들을 걔를 반복 각인시켜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날이 시험이다 그러면 전날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들어가면 명확한 기억으로 보겠죠. 그럼 합격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갑자기 전날 다 봐야지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전날에 다 보기 위해선 그 전에 이틀 동안 다 봐야 되고 그 전에 4일 동안 다 봐야 되고 8일 동안 15일 동안 15, 8, 4, 2, 1 해서 30일간의 맥스,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반복을 하면 시험장에서 되게 명확한 기억으로 되게 자신 있게 문제를 풀 거라고요. 그죠? 네, 그걸 구현한 모고가 되어 있고 얘기 드렸다시피 모고 쿼리는 제가 별도로 후반부에 제가 파이널 쿼리로 소개를 별도로 영상 찍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체 쿼리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사례 하나 더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새로 나온 거 적중한 부분인데 요거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요거 어려웠던 문제인데 똑같은 사료를 모의고사 했었거든요. 똑같은 걸. 그 정도로 다 분석해서 고민해서 잘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2025년 대비 커리큘럼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수험한국사는 이제 저를 만나면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시각을 가져가셔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 목표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험한국사는 문동균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동균이 되면서 끝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커리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